이 분필의 길이는 8cm이다 라는 문장을 이해해 봅시다. 분필은 물체 또는 소자이고 길이는 이 물체의 물리량이고 팔은 물리량의 크기이고 센티미터는 물리량의 단위가 됩니다. 물리량이란 어떤 물체 또는 현상의 속성입니다. 먼저 정성적으로 구별되고 정량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측정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이 표에서 길다, 넓다, 무겁다, 빨리는 어떤 물체의 정성적인 속성을 나타내고 여기에 비해 길이, 넓이, 질량, 시간은 측정이 가능하며 정성적으로도 구별되고 각각 18cm, 10,000제곱미터, 20kg, 20분으로 정량화되는 속성으로 이들이 바로 물리량입니다. 먼저 길이와 거리라는 물리량의 정의를 알아보기 위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이용해 봅시다. 길이의 뜻이 궁금해서 찾았더니 어찌어찌한 거리라고 나오고 그렇다면 거리의 뜻을 찾으니 어찌어찌한 길이라고 나옵니다. 만약 A라는 용어의 뜻을 찾는데 무엇을 하는 B이고 B라는 용어의 뜻을 찾는데 무엇을 하는 A라고 나온다면 이것은 모순입니다. 물리량은 정성적으로 구별되고 정량적으로 결정된다고 했지요. 따라서 길이에 대한 뜻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길이는 한 물체의 한 끝에서 다른 한 끝까지의 길고 짧은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여기서 길고 짧은은 정성적인 성질이고 정도는 정량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거리는 공간적으로 떨어진 두 개의 지점 사이의 멀고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과 대전 사이의 먼은 125km이다. 서울과 대전을 잇는 고속도로의 먼은 150km이다. 여기서 서울과 대전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으므로 서울과 대전 사이의 거리는 125km입니다. 고속도로는 하나의 물체입니다. 따라서 서울과 대전을 잇는 고속도로의 길이는 150km이다가 맞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전압을 제대로 정의할까요? 아직 전압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찾아봅시다. 두 점 사이의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 전위의 차이라고 설명했으니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전위는 어떻게 정의했을까요? 두 점 사이의 전압의 차. 실망입니다. 옛날 아라비아 사람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서 처음에는 고생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자, 편, 근이 중심이 되는 척간법을 사용해 왔고 영국이나 미국은 인치, 야드, 파운드가 중심인 야드 파운드법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메다, 그램이 중심인 미터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척간법은 고대 중국어로 시작되어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용되던 도량형입니다. 기니의 단위인 척과 질량의 단위인 관을 기본 단위로 사용하였기에 이 도량형의 이름이 척간법이라 합니다. 국제 단위계에는 메다라는 기본 단위와 접두어를 사용하여 큰 값과 작은 값을 표현하지만 척간법에는 기본 단위인 자보다 작은 값을 표현하는 분량 단위 품과 치가 있고 기본 단위인 자보다 큰 값을 표현하는 배량 단위 칸, 정, 미가 있습니다.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인 평, 보, 정이 있고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인 작, 홉, 대, 말, 섬이 있으며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인 돈, 양, 근, 관이 있습니다. 야드 파운드법에는
기본 단위로서 길이에는 야드, 부피는 갤런, 질량은 파운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위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일화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화성기후 탐사선을 제작하여 1998년에 발사하였습니다. 록히드 마틴사가 제작하였고 무려 6억 달러가 소요되었지요. 286일간의 항해 끝에 화성에 도달하는 순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나사는 국제 단위계인 미터법으로 수치를 계산하고 제작사 록히드 마틴사는 미국에서 흔히 쓰이는 야드 파운드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계산된 시간이 되기 전에 대기권에 진입함으로써 마찰열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1960년 10월에 제11차 국제도량형 총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단일화된 단위계로 국제단위계가 결정되었습니다. 줄여서 SI로 부릅니다. 국제단위계에서 정의된 기본 단위는 7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인 길이, 질량, 시간의 기본 단위는 메다, 킬로그램, 세크입니다. 전기장을 위한 기본 단위는 전하로서 쿨롬이지만 전류, 암페어라고 해도 됩니다. 온도의 기본 단위는 켈빈이고 밝기의 기본 단위는 칸델라이고 물질량의 기본 단위는 몰입니다. 물리적인 원리에 따라 기본 단위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단위를 유도합니다. 이들은 기본 단위들이 곱하거나 나누어 구해지는데 이를 SI 유도 단위라고 합니다. 몇 가지 유도 단위를 살펴봅시다. 넓이는 제곱미터, 부피는 세제곱미터 등이 있습니다. 유도 단위의 단위기호가 복잡한 경우에는 간단한 단위기호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물리량에 대해서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의 이름을 이용하여 단위기호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위기호의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힘의 단위는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을 뉴턴의 이름을 이용하여 단위기호로 사용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인 길이, 질량, 시간의 기본 단위는 전부 소문자입니다. 회로 이론에서 사용되는 나머지 단위, 전하의 쿨롬, 힘의 뉴턴, 전류의 암페어 등 전부가 사람 이름을 이용하였으므로 모두 대문자가 됩니다. 물리량의 크기가 매우 크거나 작을 경우에는 접도를 이용합니다. 접도의 기준은 숫자의 묶음이 3자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1보다 큰 수를 위해서는 10의 3승부터 킬로, 10의 6승인 메가 등이 있습니다. 1보다 작은 수를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3승인 밀리, 10의 마이너스 6승인 마이크로 등이 있습니다. 1 근처를 세분화하기 위하여 기타 접두어로 10의 2승인 헥토, 10의 마이너스 1승인 대시 등이 있습니다. 접두어에 사용되는 문자도 단위와 같이 소문자, 대문자의 사용이 엄격하여야 합니다. 접두어에서 대원칙은 큰 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대문자, 작은 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소문자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10의 3승을 나타내는 킬로나 10의 2승, 10의 1승을 나타내는 접두어는 1보다 크지만 관습에 따라 소문자를 사용합니다. 길이의 기본 단위는 메다입니다. 모든 단위마다 위의 모든 접두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는 단위에 따라 간섭적으로 사용하는 접두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길이에는 간섭적으로 접두어 중에 킬로, 센치, 미리, 마이크로, 나노만을 사용합니다. 즉 킬로메다, 센티메다, 미리메다, 마이크로메다, 나노메다는 간섭적으로 사용을 하나 기가메다, 메가메다, 데시메다 등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킬로메다, 센티미터, 밀리미터, 마이크로메다, 나노메다는 모두 길이의 단위인가요? 답은 맞다 아니다로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길이에 대한 기본 단위는 메타뿐입니다. 나머지는 접두어가 붙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의 간섭상 나머지 모두를 길이의 단위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에 비법정 단위의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아파트의 면적을 33평으로 불리던 것을 33평형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 또한 제재를 가하니 33형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넓이의 단위로 R가 있습니다. 1R는 100제곱미터를 말하고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10m인 넓이에 해당합니다. 대략 교실 한 개의 넓이가 되지요. 간섭적으로는 접두어 헥토를 붙인 헥타르가 많이 사용됩니다. 축구장이 대략적으로 가로, 세로의 길이가 약 100m이므로 1헥타르는 축구장의 넓이와 비슷합니다. 방송에서 산불난 면적 등을 이야기할 때 옛날에는 4헥타르의 임야가 산불로 인하여 타버렸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비법정 단위인 헥타르의 사용을 금지하였기에 어느 날부터 4만 제곱미터라고 했고, 그것이 불편하니 축구장 4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라고 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다시 4헥타르로 돌아왔어요. 최근에 방영된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에서 출연 외국인이 고기 4인분 주세요라고 말했는데 4인분이 아니라 4인분이 맞지요. 하나, 둘, 셋과 같이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을 수사라고 하고, 수사에는 수량을 셀 때 쓰는 기수사와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가 있습니다. 기수사는 하나, 둘, 셋과 같은 고유어와 1, 2, 3가 같은 한자어가 있고, 서수사는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은 고유어와 제1, 제2, 제3과 같은 한자어가 있습니다. 수사를 고유어를 사용할 것인지 한자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수사의 뒤에 단위가 붙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대원칙은 단위가 고유어인 경우에는 고유어로 된 수사를 붙이고, 단위가 한자어인 경우에는 한자어로 된 수사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 두 사람이라고 하고 1인, 2인이라고 부릅니다. 한 마리, 두 마리라고 하고 1등, 2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본래부터 없던 것, 즉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온 단위의 경우에는 한자어로 된 수사를 붙여서 3m, 10km로 부릅니다. 예외로 시, 척, 대는 한자어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사용되어 온 단위인 경우 고유어로 된 수사를 붙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시의 개념은 존재했지만 분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3시 3분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6대의 자동차라고 부르고, 전하, 아직도 저에게는 전선이 12척이나 있으니 라고 말해야 합니다. 살은 고유어니 42살이라고 해야 하고, 새는 한자어니 41세라고 불러야 합니다. 세상에는 원칙이 존재하지만 언제나 예외가 있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6명도 맞고 6명도 맞아요. 둘 다 됩니다. 다음은 무엇이 맞을까요? 또 이것은 22시가 맞을까요? 22시가 맞을까요?